갑자기 일본이 돈을 빼기 시작해요. 우리나라도 빌려준 돈을 못 받게 되고요. 국가가 부도를 맞을 것이냐 아니면 를 받아서 그 위기를 헤쳐나갈 것인가. 우리나라의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 이게 이제 처음으로 정리해고라는. 안녕하세요. 패스트 캠퍼스 주식 투자 강사이자 주식공부 5일 완성의 저자 최고민수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IMF는 이제 인터내셔널 머니터리 펀드라는 것은 다수의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서 운용을 하는 거예요. IMF도 하나의 펀드이기 때문에 투자금을 지원을 해주고 회수를 하는 그런 특징이 있죠. 브레튼 우즈 체제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944년 7월에 브레튼 우즈라는 곳에 44개 국가의 대표들이 모여요. 국제 통화 질서를 정해보자. 전승국들의 어떤 잔치인 거죠. 금 1온스를 미국의 35달러에 고정하겠다. 대신 다른 나라는 미국 달러에 연동해서 이렇게 환율을 정하면 돼.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체제를 만든 거죠. 세계 금의 상당 부분을 가지고 있었고, 금 가지고 있는 만큼 환율을 조정해 줄게. 그런데 이제 이게 두 가지 기관을 만듭니다. IMF와 세계은행. 그래서 IMF 같은 경우는 통화를 하다가 달러가 모자라는 국가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원도 해주고 이런 측면에서 만들었는데, 미국이 1970년대 베트남 전쟁 등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쓰게 돼요. 전쟁 비용을 대야 되니까 물자를 사와야 되는데 자기들이 적자가 나니까 달러를 엄청나게 조달하면서 달러의 통화량이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돈을 많이 찍어내니까 물가가 상승하겠죠. 인플레이션도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1온스당 35달러를 고정하는 건 안 맞다. 프랑스라든지 이런 유럽 국가들이 야, 우리 그냥 금으로 돌려줘, 우리 돈을, 이렇게 이제 요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근본이제가 많이 흔들리게 됐는데요. 대부분 신흥국에서 달러가 부족하게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1997년 11월인가요? 외환위기라고 하죠. 결제할 달러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달러 부족 사태. 국제 간의 거래는 달러로 거래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고가 없는 거죠.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종금사에서의 영업 방식이었어요. 단기에 아주 낮은 금리로 달러를 빌려와서 그거를 장기에 고금리에 대출을 일으켜주는 거죠. 환율은 계속 떨어지고, 그러면 빌려온 금액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원화로 환산을 했을 때 환차익까지 없고. 그러니까 이 종금사의 수익성이 굉장히 개선이 됐는데, 일본이 이 동남아시아에 많이 투자를 했어요.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이 종합금융회사도 그렇게 단기에 빌려서 태국이라든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많이 해왔거든요. 그러다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외환위기를 겪어요. 갑자기 일본이 돈을 빼기 시작해요. 선진국이 돈을 빼면서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빌려간 달러를 갚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 여파로 우리나라도 빌려준 돈을 못 받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달러 부족 사태를 겪게 되고요.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달러가 많이 줄어들면서 IMF의 지원을 받게 되는, 달러를 갚지 못하면 모라토리엄 사태가 일어나거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면서 국가 부도 사태를 맞았거든요. 국가가 부도를 맞을 것이냐 아니면 펀드를 받아서 그 위기를 헤쳐나갈 것인가, 그 결정을 했던 게 IMF 외환 위기가 아닌가. 그래서 달러 부족 사태 를 그 IMF로 좀 이겨낸 거죠. 극복해낸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IMF의 여러 요구들을 받아들이면서 어려움들을 겪었죠. 자유로운 해고. 그동안의 대한민국의 문화는 일본의 경영 문화를 많이 받아들였는데요. 평생 직장, 가족 경영, 이런 것들이 하나의 트렌드였는데 IMF 때 실직자들이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외국인의 투자를 확대해라. 그동안에는 외국인 투자가 상당히 소규모였는데 IMF라는 외환 위기와 닥치면서 갑자기 그런 것들이 오니까 경쟁력이 안 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좀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제대를 해야 되거든요. 98년 6월에 제가 이제 ROTC로 군생활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취직할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 동기가 사단에 한 100여 명 됐었는데 대부분 실직자로 제대를 한. 그래서 그 당시에 뜻하지 않게 말뚝 박는다고 그러죠. 근데 한꺼번에 장기 근무자가 너무 몰려오니까 심사를 해서 상당수가 장기 근무가 안 되는, 우리나라의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 이게 이제 처음으로 정리해고라는 그런 것들을 겪었고요. 그때 종금사들이 한 22곳 정도 문을 닫았어요. 대우그룹이 1999년에 생각지 않았던 리스크, 이런 측면이 보여지면서 재계 5위권 안에 들었던 대우그룹이 이제 어려움을 겪었죠.
바꿨죠. 재밌는 거는 아나바다 운동이라고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 이거의 앞글자만 따는데요. 절약하자는 거죠. 그런 운동들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 모으기 운동, 집안에 있는 금을 팔아서 IMF로 받은 돈을 갚아나가자라는 운동도 했어요. 사실 이제 금 모으기 자체가 그 IMF에 받은 돈을 갚을 정도는 안 됐는데요. 이런 어떤 열정이 IMF를 일찍 조기 졸업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삼성전자가 627원까지 빠졌거든요. 나라가 망한다는 공포감이 극대화됐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단기간에 급락을 했거든요. 거래량이 많지 않아요. 그냥 쭉 빠진 거거든요. 거래량이 많았다 그러면 지지를 해주거든요, 가격을. 그런데 쭉 빠졌잖아요. 그거는 거래량이 얼마였기 때문에 쭉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안 좋은 그래프가 장기간 내려가는 거예요. 거래량이 되게 많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단기에 칼같이 내려가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급락을 투자 기회로 볼 수 있는 거죠. 99년부터 다이코리아라는 한국을 사라라는 펀드가 큰 수익을 올리면서 IMF 회복 이후에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도 나오잖아요. 저는 이제 차트를 뒤집어 봐라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급락했을 때 IMF 9.11 사태, 최근에 코로나 사태의 시장 급락에 주식 전문가들은 공격적인 투자를 했고, 그런 부분들이 인생 역전 기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현금을 항상 가지고 있어라라는 말씀도 많이 드리는데, 이 공포감을 좀 즐길 필요가 있겠다. 좋은 기업을 그럴 때 좀 선점하고 기다리면 주가는 올라가니까. 그래서 뭐 제가 고맙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고마운 기회가 아닐까. 시장 급락에 좋은 기업들을 좀 지켜보자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10년 주기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 10년 주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게 이제 10년 후인 리먼 브로더스 파산 사태가 있어요. 미국의 네 번째로 큰 투자 은행이거든요. 그 당시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이 집을 한 뭐 20년, 30년 이렇게 빌려서 사잖아요. 내 집이 아니네, 은행 집이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는데, 미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30년 모기지를 많이 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고금리로 빌리는 게 서브프라임이에요. 이 빌려준 모기지를 가지고 금융상품을 또 만들어요. 금리가 막 급격하게 오르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갚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이 되는 거죠. 빌려준 회사뿐만 아니라 금융공학적으로 운용한 그런 회사까지 다 어려움을 겪고 결국 리먼 브로더스가 파산하는 사태까지 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리먼 브로더스 사태가 일으키면서 시장이 또 한번 크게 흔들리기도 했고요. 시장은 단기간 거래량 없이 칼같이 내려갔죠. 그리고 반등을 했어요. 코로나19 때도 지수는 1500 밑에까지 단기간 빠졌죠. 그리고 1년 후에 3000을 찍어요. 시장 급락 사태가 오면 결국 시장은 다시 돌아오더라.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내가 투자한 기업만 내리는 게 아니고 전체 시장이 내리는 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시장이 잘못한 거니까 그 잘못한 시장은 다시 회복하더라. 그러면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역발상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